네, 이제 도면을 작성하는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우선 정사 형상을 통한 그 도면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자, 왼쪽 밑에 보시면 지금 그 열쇠 모양을 통해서 CAD 명령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을 설명드립니다. 뭐냐면 F3번, F4번, F5번, F6번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는 F3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점, 객체점이라고 변경되는 거 보이죠? 화면점, 객체점 보이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F4번은 관리점, F5번은 모델, F6번은 스캔입니다. 이게 단축 아이콘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건 F5번일 거냐 또는 F6번일 거냐 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이제 설명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5번과 6번, F5번과 F6번, 그리고 F3번 이 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숙지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자, 명령어 PL 폴리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하시고 엔터를 누르시거나 스페이스 바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대해서 확대는 그 롤 기능, 롤을 위로 밀면은 확대가 됩니다. 확대를 통해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객체를 그려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가 레이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레이어를 그 정사 형상이기 때문에 드론이라고 하는 형태의 레이어를 추가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캔, 스캔이라고 하는 부분의 레이어를 또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점이라고 하는 검사랑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제가 레이어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이어 부분에 들어가셔서 그 지금 만드는 레이어에 대한 색상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더블 클릭하시면 색상 부분을 더블 클릭하셔서 드론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부터 노란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펜에 대한 부분은 제가 파란색으로 선택. 그리고 검사점에 대한 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빨간색으로 선택하겠다라고 이렇게 레이어를 만드시고 쓰시면 지금부터 레이어는 내가 원하는 형태로 그려내십니다. 우선은 스캔 데이터가 있는 쪽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어, 그려볼 수 있도록 해볼 텐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아래쪽 부분, 네, 이 아래쪽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스캔을 끄고 이미지만 가지고 이 부분을 제가 그릴 텐데요. 폴리라인 PL 선택하셔서 베이스, 자, 그리고 다시 PL을 선택하셔도 되는데 여기에서 PL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스페이스 누르시면 이전 명령어 우리 캐드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려가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정사 영상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라인을 그리는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몇 번을 선택했냐면 지금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그렸습니다. 아까 스캔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선택해서 그릴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딩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걸리진 않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로딩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상세하고 빨리 그리기를 원한다면 정사영상 부분은 우리가 모델이라고 하는 F5번을 선택하셔서 그리시면 편하게 그리실 수가. 이렇게 1차적으로 도면을 작성하시게 되면 정사 영상을 통해서 도면을 그리는데 쉽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사 영상을 정사 영상으로 표현되지 않는 부분, 예를 들면 지금 이
보여지는 부분, 이 부분의 측면에 대한 데이터가 정사 영상으로 좀 구분하기 어렵다고 하면 여기 부분을 확대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스캔을 끄시고 이미지를 선택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첨화로 인해서 이런 끝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좀 그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사 영상으로 대한 부분들은 정사 영상으로 그리셨지만 지금은 이제 스캔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제가 레이어를 바꿔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PL을 선택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아까 정사 영상과 좀 그리는 부분들, 도면을 작성하는 부분,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위에서 보는 평면 그림이 아니라 측면에서 보는 그림. 그래서 이때는 화면점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선택해서 그릴 수 없고요. 우선은 객체점으로 선택. 하지만 객체라고 해도 얘는 스캔 데이터죠. 그래서 F6번을 선택해서 객체로 선택하시고 난 이후에 확대를 하시는데 지금 스캔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확대 이상으로 확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줌 확대 플러스 부분을 선택하시게 되면 조금 더 선택하시는 확대를 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하시고 선택, 선택 그리고 나서 회전을 시켜서 여기부터 이런 식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보셔서 제가 보게 되면 지금 그 커마 끝을 이용해서 그려져 있는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은 드론으로 그려져 있는 부분이고요. 빨간색은 제가 파란색으로 그린 부분은 스캔을 통해서 밑부분에 그린 부분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데이터를 도면을 작성하시면 충분히 다양한 형태의 도면을 그려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부분은 제가 라인을 그 연속해서 그릴 때 지금 보면은 파란색과 파란색 이 부분이 결합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결합을 시킬 때 스캔을 통해서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제가 결합하고 싶습니다.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만 스캔을 끄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제가 연결을 할 텐데 이때 끝점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PL이라고 선택하시고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에 5스텝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근처점과 끝점을 선택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대상체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스캔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가 선택해야 될 부분은 모델입니다. 그죠? 캐드 데이터입니다. 도면입니다. 그래서 F5번으로 바꾸시고 나서 엔터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끝점을 선택하셔서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답이 되죠.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엔드점 잡고 엔드점을 잡아서 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하나의 객체가 완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폴리라인으로 그렸지만 지금 저희가 3번에 걸쳐서 그렸습니다. 얘는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각각의 객체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는 J라는 거, 조인이거든요. J라는 것을 선택하셔서 얘를 누르고 얘를 누르고 얘를 누르고 얘를 눌러서 하나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선택하는 부분이 그 두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결합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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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시켜서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만드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이 블록으로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럼 스캔 데이터를 활성화시켜서
제가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또 연속해서 그려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 아랫부분을 선택하셔서 하시는데 PL 선택하시고 객체의 엔드 부분은 선택되죠. 그리고 이제 측정해야 되는 부분이 스캔으로 바꿔야 됩니다. F6번을 바꾸시고 객체로 선택하셔서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내가 이 전체적으로 스캔 데이터를 회전하고 싶습니다. 그리면서 회전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스페이스를 누르시고 왼쪽 마우스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회전되는 것을 그리고 나서 다시 선택하시고 선택하셔서 그림을 그려나가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서 그리는 부분을 실수로 제가 잘못 그렸습니다. 그때 ESC를 누르시게 되면 지금까지 폴리라인을 그렸던 것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많이 그렸다고 하면은 문제가 또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는데 이때 언두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PL로 선택하셔서 역시 객체점은 우리가 마지막 잡아야 되는 부분이 도면이었죠. 도면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다시 F6번을 선택해서 스캔을 통해서 그려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렸는데 지금 보면 여기 끝점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 끝점을 잘못 잡은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하느냐 U, 언두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U를 누르시게 되면 하나 빠집니다. 또 한 번 더 U를 누르고 선택하게 되면 이전 작업이 하나씩 지워지는 것을 그리고 나서 다시 엔드점 잡고 엔드점 잡고 엔드점 잡으면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이 삭제되지 않고 이 부분을 어, 그려서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것을 보시죠. 하지만 지금 이 끝으로 와야 되는데 잘못 그려진 거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이 끝부분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잘못 그렸다라고 하면 폴리라인은 전체적으로 이레이저를 하게 되면 다 지워지기 때문에 이 객체 결점을 시각으로 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자, PE, 포인트 에디트, PE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네, 엔드 부분을 이렇게 한번 클릭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절점에 대한 부분이 원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끝부분을 제가 어쨌든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엔드 부분을 아까 딱 먼저 클릭을 했었거든요. 클릭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은 우리가 스캔 데이터가 아니라 도면 데이터를 선택했죠. 그래서 F6번을 다시 눌러서 이쪽으로 내가 옮길 거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선택하고 여기 부분을 한 번 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한 번 선택하고 이 부분은 내가 옮기겠다라고 선택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점이 움직여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자, 이 절점 부분이 잘못됐다고 가정하고요. PE 선택해서 선택하시고 결점을 한 번 더 왼쪽 마우스를 눌러서 선택하셔서 F6번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으로 내가 움직이겠다라고 하면 도면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 측정했던 부분, 위치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절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추가하고 싶습니다. 잘못 선택을 했거나 또 추가를 할 수 있는 선택했거나 아니면 이 중간 부분을 위로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그걸 하지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P2로 선택하시고요. 폴리라인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가운데 점을 선택해서 가운데 점 아니면 이 점을 선택해서
F6번을 선택해서 이 부분을 옮기겠다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절점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P2로 선택하셔서 전체 블럭을 선택하시고 내가 절점을 만들어야 될 위치, 절점을 만들어야 할 위치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움직일 건지 F6번 스캔으로 객체를 바꿔야 되겠죠? 객체를 선택하시면 것처럼 점이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도면이 조금 수정할 때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네, 마지막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이 계산 탭을 선택하시고 계산 탭을 선택하시고 면적을 계산하실 수 있는데 아까 폴리라인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렸던 부분들을 하나의 그 블럭으로 조인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죠? 그 조인해서 만든 이 블럭 전체 폴리라인을 이제 면적을 계산하실 수 있는데 탑뷰로 보고 이미지를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아까 우리가 그렸던 이 부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면적을 선택하시고 이 폴리선 선택이라는 게 보이시죠? 폴리선 선택을 하셔서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전체적인 이 폴리라인에 대한 면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서 확인하실 건 우리는 2D 평면에 대한 부분만 계산할 겁니다. 1035제곱미터라고 하는 형태의 면적이 계산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이렇게 도면을 만드는 게 1시간, 2시간 내에 또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나중에 그 저장하실 수 있는데 어디 저장하시냐면 그 3D 스캔 관련된 부분에서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 스캔 데이터 DXF 정사 영상 전체를 한 번에 저장하십니다. 이때 저장하실 때 이름을 선택하시고 포맷이 이때는 BW9, BW9으로 저장을 눌러서 경로를 선택하실 수 있죠. 선택하셔서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BW9이라고 하는 형태의 모든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저장된 데이터가 나중에 우리가 처음에 불러드릴 때 정사 영상 불러드렸고 그다음에 스캔 데이터 불러드렸고 또 한 가지 뭐 다른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불러드렸지 않습니까? 각각 불러드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저장을 해두면 한 번에 데이터를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저장이 완료된 데이터를 한번 제가 불러와 보겠습니다. 네, 열기를 들어가셔서 포맷이 BW9으로 변경되겠죠. 저장을 BW9으로 그리고 나서 저장한 을 찾아 들어가서 열기, 스캔 읽기를 누르면 모든 데이터가 한 번에 불러와진 것을 확인합니다. 네, 이렇게 BW9을 통해서 불러오면은 보시는 것처럼 스캔 데이터, 이미지, DXF를 한 번에 다 불러서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마트 매퍼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더 자세한 내용이 있거나 또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